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업을 했고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 때 직접 학생들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PPT 자료 말고 본인들 자리에 있는 A4지로 된 대입 진행 과정과 고3 연합반 서머 프로그램 을 주제로 안내 말씀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교무실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문건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회 모실 때 지금은 썸머 설명회이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 안내를 항상 드렸는데 오늘은 잠깐 순서를 좀 바꿔서요. 식순 그대로입니다. 저희 3학년 고3 연합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썸머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고 이후에 수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4지로 되어 있죠. 대입 썸머 설명회 자료집 1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고3 연합반 입시 준비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연간 입시 대비 일정. 해서 벌써 오늘이 7월 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상반의 경우는 지금 재원생의 부모님이신 경우는 이미 학원에 내원을 주셔서 담임선생님하고 1차 상담이 끝난 경우가 많을 테고요. 그래서 반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7월달 부분 보시면 학생 및 학부모 개별 입시 플랜 무한해서 이미 참석해 주신 부모님도 있고 이후에 내일부터 시험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죠. 그래서 담임선생님 아마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약속하에 개별적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저희 7월 23일에 그래서 다음 주 월화에 썸머가 개강이 되고요. 그래서 확통반, 과거 인문 중심반이 다음 주 월요일 개강, 그리고 미적, 이과 중심반이 다음 주 화요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23일에 자기소개서 첨삭 개강이 있고요. 면접 단가는 이후에 또 안내에 있겠지만 9월 24일 날 토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능 대비 2차 학습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 교재는 수능 완성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특성상 수능 완성 교재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얇아졌죠. 그래서 상반의 경우는 아마 구평 전까지 1, 2 그리고 선택 과목이 한 바퀴 정도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중간반 이후부터는 수능 때까지 조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진도를 나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대비 2차 반복 학습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8월에 중점적으로 구평에 대한 대비가 있고요. 그리고 9월 13일이죠. 수시 원서 접수 시작. 수시 원서 저희가 13일부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뒤에 상세하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학생이 개별적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희망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석에 대해서 학생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 한 분 모시고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고1 때부터 학원을 열심히 학생이 잘 다녔는데 기말고사 학원 보고 나서 갑자기 3학년 반이 없어진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10페이지의 맨 아랫줄이죠. 11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능이 11월 17일 날 진행되게 되고요. 저희는 수능이 치러지는 주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이 맞춰지고 나서도 수시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죠. 그래서 각종 본고사라든가 그리고 1월 초에 있는 정시 지원. 그래서 이미 종강은 했지만 정시 지원을 앞둔 학생들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학원에 다시 찾아와서 제가 지금 안내 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지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입시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계속된다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면은요.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오늘 아마 6월 평가원 성적표 출력 작업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내일부터 이제 받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태까지 받은 내신 포함해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저희가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11페이지에 보고 계신 내용대로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의 변화, 각 과목, 수학, 영어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모의고사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겠지만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되겠구나가 예측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정시는 수능 점수를 알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자료는 예상 자료이기 때문에 정시에 활용하는 자료가 아니라 수시에 활용을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영수가 3등급 정도가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학생이 무리를 해서 예를 들어 뭐 수원대학교를 갔다가 수시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시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를 통해서 수시에서는 이 정도 선까지 대학을 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수시에서 활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방금 저희 이제 본사의 그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중에 본사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있는데 이제 논구술 연구소라고 본사에서 말 그대로 논구술과 관련된 면접과 관련된 업무만 이제 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4일부터 본사 논구술 연구소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12페이지에 보고 계신 내용이 실제로 학생들하고 개별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서요. 그 결과를 이제 학생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서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총 4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강의 한 번, 24일에 본강의가 단체, 집체교육으로 한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회는 개별적으로 면접관 2분에 학생 1명, 그래서 최대한 실제 면접하고 같은 환경 하에서 그래서 면접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안내 부분도 넣었고요. 그 다음 13페이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죠. 자기소개서. 그래서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안내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 아이가 면접에 강한지 혹은 서류, 자기소개서에 강한지. 그래서 서류에 좀 강한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7월 23일부터 역시 단체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교육을 섞어서 학생들 자기소개서 첨삭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첨삭했던 4개 학교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요. 14페이지 내용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등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학교는 이미 학생들한테 수시에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지원할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이 이미 이제 요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가 이제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한테 제출을 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매년 이제 학생들 수시 정시에 이제 졸업을 이제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고3에서 서울대학교 2명,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중경예시를 한 20명 가까이, 그 이상선을 이제 그 대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해도 좀 이제 좀 같은 실적을 이어나가도록 좀 최대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고 계신 학생, 그래서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학생부 1.42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9월 평가원 점수입니다. 등급을 이제 명시를 했고요. 1등급, 3등급, 1, 2, 7. 그래서 앞에서부터 시험 순서대로입니다. 국수형, 과탐 1, 과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학과 중심,
그래서 학과 중에서 건축학과로 우선한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개별 상담을 처음 진행할 때 보통 이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크게 3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학생처럼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지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지, 거리겠죠. 그 다음 학교 네임밸류를 우선으로 하는지. 그래서 크게 3가지 이러한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 부모님 의견은 학생한테 이름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종합을 보면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 직윤을 신청 예정인 학생이고, 서울대 직윤은 아시겠지만 2명이죠. 고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학생 졸업학교에서 전교 1, 2등이 의대를 지원해서 서울대학교를 지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 이제 직윤 신청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한양대는 교과보다는 이제 작년 합격자 등급하고 관련이 있겠죠. 교과보다는 종합에 중심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부분의 상위 등급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수능 최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이 내용은 편집이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생하고 오간 대학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지원한 대학 중심으로 편집을 해서 좀 자료를 구성을 해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교과 전형이고요. 대학 학과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그 다음 아랫줄 보시면 종합 전형이고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그래서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은 이렇게 학교, 학과, 그에 따른 전형까지만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자료에 우측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학생들이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요거는 선생님들 의무 기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주재하에 선생님들이 전부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도 그렇고 작년 재정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학생들은 공부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신경을 최대한 덜 쓰게끔 그러한 환경을 가꾸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줄로 다시 오게 되면은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전형 학교 추천. 그 다음에 인원 9명.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교과 80%. 그 다음 서류 20%를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고대 학추 같은 경우는 전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 영, 수가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6번 항에 나와 있는 석차 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부 다 반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작년의 경우는 이제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독특한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추천서 접수가 원서 접수 기간보다 빠릅니다. 추천서는 9일까지 마감이라고 돼 있죠. 원서 접수가 10일인데.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재원생 중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은 학생이 있었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 12월 16일, 그리고 수능 최저 컷이 세계합 6등급, 그리고 아까 남인곤 선생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3합 6 중에 수학은 반드시 미분적분과 기하여야 된다. 그리고 과탐의 경우도 2과목 평균을 낸다. 그리고 관연도 입시라고 나와 있죠. 관연도 입시가 70%컷 2.0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이 맨 위에 상단에 1.42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작년 70%컷이 2.04고, 그리고 그 이전 연도를 봐도 고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1.9등급에서 2.0등급, 그래서 1등급 후반대, 2등급 초반대 이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형 방법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은 현재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자료에 있는 전형 방법은 22년도 대입 전형 방법입니다. 참고로 23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연도 입시에 나와 있는 2.04는 21년에 대한 대입 결과이죠. 그래서 21년의 대입에선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
이걸 토대로 해서 합격자 70% 컷이 21년 대입에선 2.04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학생과 고대 건축학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아마 담임선생님 머릿속에 이제 배경에는 이러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죠. 지역균형, 지균이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확대되어서 이제 시행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대, 그 다음 동국대, 이러한 대학, 건대의 경우는 기존에도 원래 학교장 추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우는 20년도까지 학교장 추천 1, 2로 구분되어서 운영이 되었고요. 올해 23학년도 대입하고 비슷한 체제는 21학년도부터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인원도 4%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대입에서는 작년에 수능 최저 컷이 3합 6이었는데 올해는 3합 7로 한 등급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학교장 추천 인원이 똑같고 수능 최저는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합격자 컷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과년도 입시에 21년에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나온 모집 요강이고요. 실제로 21년도에 대입에서 치러지기는 면접이 패스, 노 패스, 그러니까 녹화된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대체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70% 컷 2.04는 면접 20이 빠졌고요. 실제로는 교과가 75, 서류가 25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장 추천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 그 전형의 방법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차이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내신이 1.42고 그 다음에 70% 컷이 2.04이기 때문에 충분히 붙을 만한데 근데 우리 학생 구평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3합 6을 맞추는데 약간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대에서는 합격을 하지 못했고요. 아래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대 이제 학주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는 비율, 그래서 최저 합격률이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대략 한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대가 보통 7명에서 8명이 추원 합격이 되거든요. 추원 합격이. 그러면 9명 모집에 6명 정도가 추원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인원이 사실 이제 수능에서 최저를 합격하지 못했다. 물론 내신이 그에 이제 준하는 학생의 경우.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이 학교에 이제 합격률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대뿐만이 아니라 최저 기준을 관리하는데 좀 초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학생들하고 이러한 상담을 한 내용에 선생님들의 이러한 디테일, 이 이제 배경이 돼서 학생들하고 쭉 상담을 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내용은요, 제가 이제 기억이 다른 학생에 비해 조금 더 선명한데, 작년, 지금 시기죠. 썸머 시기에 들어왔던 신규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의견이 종합은 환경공학, 그 다음 교과는 컴퓨터 순으로 지원을 할 테고, 그 다음 부모님 의견은 학생이 수능 최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대학을 좀 이제 가고 싶다. 해서 역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은 서울대 주견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추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역시 수능 등급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은 보시다시피 6개 지원을 했는데 서울대 포함을 해서 6개를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페이퍼로 볼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처럼 이제 디테일을 좀 작년, 재작년의 합격자, 그러니까 전형 방법의 차이라든가 수능 최저 등급의 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해서 뒤에 나오는 자료에 대한 그 이제 상세한 좀 내용은요, 제가 수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25페이지까지 제가 이번엔 등급별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14, 15페이지 내용들은 1등급 준하는 내신을 가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이제 24, 25페이지에 가면 내신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4등급, 5등급에 준하는 학생들까지 제가 여태까지 상담한 학생들 중심으로 기록을 한번 남겨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등급에 따라 이러한 점들을, 내신 등급에 따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러한 예시가 있구나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수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수시에 대한 내용이었고, 26조. 요게 이제 정시 상담. 아까 제가 그 14페이지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에서 이제 과제처럼 내주실 거예요. 여기 이제 그 14쪽에 보시는 양식이 빈 칸으로 나오면서 비슷한 양식을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메꿔 와라. 과제처럼 이제 내주시게 되는데, 전국 공통적인 양식은 아니고요. 그냥 지원하는 대학을 요약할 수 있게끔. 그래서 26쪽 자료도 자체 이제 양식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정시라고 나와 있고요. 앉아 계신 이제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가 이번에 정시에 대해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그럴 계획하에 있는 학생, 부모님도 상당수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26쪽 자료는 제가 여태까지 상담했던 정시 상담 학생 중에 가장 좀 잘된 경우이고요. 그래서 맨 왼쪽 상단에 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 표준 점수, 부모님들 잘 아시는 이제 100분위. 그래서 이 학생은 표준 점수가 국어 129, 수학 121, 영어 136.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정시에서 탐구를 표준 점수로 반환할 때, 그죠? 대학별로 환산 점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 적용할 때, 뭐 예를 들어 연대 적용할 때 점수가 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탐구 부분을 보면 이 학생은 생원 지원을 지원했고요. 생원이 68.5, 지원이 65.5. 그래서 134.15. 그리고 오른쪽에 국수영탐에 대한 총점 520.15. 이게 이 학생의 이제 득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12월 정도 성적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정시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정시 설명회 자료집에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올해 나올 자료집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의 자료집에는 항상 내용이 실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실어져 있었느냐? 득점 바로 아래 칸에 보시면 비교 점수라는 내용이 있죠. 이 비교 점수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학생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520점 정도를 맞았고요. 그럼 전국의 총점이 520점 정도인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총점을 520점 정도 맞은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의 점수를 맞았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520점 정도를 맞은 학생들의 표점이 기준 점수라고 부르는데요. 국어는 130, 수학은 122.6. 그리고 그 아래 칸에 100분위죠. 100분위에 대한 국어의 기준 점수는 95.2, 수학은 92.7. 그럼 우리 학생이 맞은 국어 129, 그죠? 100분위 96,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등락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국어는 동점자에 비해 표준 점수가 1점이 모자라고, 수학은 표준 점수가 1.6이 모자라게 되죠.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 바로 아래 칸에 보시면 수학의 100분위는 무려 3.7이나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자료만을 봤을 때 이 학생은 수학을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에는 원서를 쓰면 안 된다. 좀 불리하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점이 520점인데 520점이 지원할 만한 학생이 이제 지원할 만한 대학에 실제로 100분위를 수학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걸 이제 영역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나중에 이제 정시 지원하실 때 큰 종이 있죠? 배치표라고. 이 배치표를 원점수에 그냥 대입을 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주셔야 되죠. 영역별로, 그러니까 과목별로 점수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520점 정도의 표준 점수 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이 학생이 입시하던 해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2대3, 2대3이었고요. 바로 아래쪽에 건국대는 2대3, 3대2. 그 다음 칸으로 내려서 서강대는 2대 3.5, 3, 1.5.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았죠. 근데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 학생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2등급 커트라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520점이었던 표준 점수가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중앙대에 환산을 할 때는 518점으로 떨어졌고요. 서강대로 환산을 할 때는 516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4점까지나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 점수 520점을 그냥 배치 점수에 놓고 계산을 이제 배치표에 놓고 비교를 하면 이제 실제 합불 여부하고 괴리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가군은 성대하고 한양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군은 연대, 그리고 다군은 중앙대. 그래서 요 해가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다군에서 중경이시 이상의 대학 공대 중에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 대학이 중앙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높았죠. 아주. 그래서 명함으로 칠해진 한양대, 연대, 중앙대 요 세 군데를 이제 모두 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은 이제 한 군데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이 다이아몬드 학과인데 여기를 갈지, 그 다음에 스카이, 연대를 택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엔 이제 연대를 택해서 다녔던, 예. 그래서 정시에 대해서 부모님들 이제 저희가 학생들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예, 내용. 이제 3부 내용 잠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3 연합반 썸머 진행.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7월 11일부터 7월 11일에 확률과 통계, 예, 문과반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7월 12일에 미적분 이과반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반 등원일은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화, 수, 금, 일요일. 그 다음에 인문계열 활동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역시 기존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번 수시상담에 대한 내용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이제 시험이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개별적으로 모셔서 아까 이제 잠깐 안내 말씀드렸던 수시에 대한 혹은 정시에 대한 개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8월 31일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고요. 그 다음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시 관련된 강좌로는 이제 논술, 그리고 교과형 논술, 약수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과형 논술이 7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본고사까지, 본고사 시행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7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회를 마치고 수업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고사 때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 첨사, 아까 이제 안내 말씀드렸듯이 23일부터 본강의 진행돼서 2번에 걸쳐서 본강의를 진행하고요. 이후에 개별 첨삭 지도는 역시 개별적으로 2회 학생하고 약속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9월 24일부터 아까 이제 그 본사의 농구술 연구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프로그램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서 7월 2일부터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강좌에 있고요. 그 다음 4번 정시 관련된 강좌인데 작년까지는 없던 강의입니다. 수학 개념 특강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학교도 거의 가지를 못했고, 그죠? 그리고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사실 수학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조금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집중적인 케어를 위해서 말 그대로 수학 개념을 중심으로 특강을 계획하고 있고요. 총 10회에 걸쳐서 요건 그 위에 설명한 단과들하고 달리 재원생 전용으로 이제 인원이 소수여야 되기 때문에 외부생은 받지 않고 재원생에 한해서 10회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4쪽 내용입니다. 5번에 이제 프로그램 특징,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 전원 수시 포트폴리오 1대1로 개별 지도하게 되고요. 아까 소개 없이 넘어오기는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상담한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상담만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거의 뭐 대여섯 시간 이렇게 뭐 상담을 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6개 지원을 해서 내신은 참고로 4등급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원을 해서 1개 대학 제외하고 이제 5개를 합격하게 되는데 시간 제약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수긍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상담에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수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있을 정시 지원까지 계속 학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수능 완성이죠. EBS 연계 교재. 그래서 수능 완성에다가 사실 상반은 아까 잠깐 안내드린 대로 수능 완성 자체로는 수업을 이제 양질의 수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기출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순서를 보자면 유형별로 그걸 묶어서 현재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방금 안내드렸죠. 정규 수업 보완해서 수시하고 정시에 관련된 서브 강좌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에 관한 그러니까 예체 등을 제외한 모든 강좌는 전부 학원 내에서 전부 운영되고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썸머와 관련된 문의를 오늘도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한 3번, 4건 이렇게 이제 부모님 문의를 받았는데요. 일단 미리 언지드리자면 이제 윈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화를 받으면 윈터와 같이 오전 9시에 학생들이 이제 등원을 해서 수업을 하고 저녁에 질문 받고 이런 걸 이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창영고등학교가 아마 다음 주에 방학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방학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의 특성상 방학 기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오전에 정규 수업 프로그램을 잡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서
3학년 고3 썸머 프로그램은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과 아이들 기준으로 화, 수, 금요일은 저녁 7시에 등원을 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국어 선택 과목이 언매냐 화작이냐에 따라서 1시나 그죠? 2시 반에 등원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1시에 등원을 해서 5시 반에 하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프로그램이 썸머 때도 시간대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집에 있으면 공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해서 저희가 방학이 가장 빠른 학교를 기준으로 오전에 자습실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방학을 하기 전에 다음 주에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방학을 대부분 안 했죠. 그런데 저희는 다음 주 월화 7월 11일, 7월 12일에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무리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수업, 정규 수업은 저녁 7시,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에 보통의 고등학교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11일에 다음 주 18일이죠. 18일부터는 오전에 선생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학생들한테 자습 신청서, 급식 신청서 이러한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주고요. 시간대를 받은 다음에 이런 건 지향을 하라 그러죠. 선생님, 저 그냥 오고 싶을 때 오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학원에 안 나올 일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받고 그죠?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신호가 머리에 자각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학생이 오지 않으면 오전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하고 연결이 안 되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자습 신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자습만 하게 되면 그죠? 본인의 계획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실제 이 윈터에는 오전에 정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영어 듣기 평가라든가 수학 테스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썸머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이제 비슷하게 오전 듣기 평가, 사실 이 듣기 평가가 그냥 뭐 방송을 틀어주고 요 정도 이런 간략한 진행인데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걸 10번, 20번 하고 나면 학생들이 듣기 평가에 대해서 갖는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매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 평가, 실제로 학생들을 통해서 얻는 모니터링 결과는 만족도가 높고요. 그래서 듣기 평가랑 그다음 학생들 비문학, 그래서 윈터의 비문학을 이제 조금 축소하고 수학 테스트를 이번에는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썸머에는 수학 테스트, 대신에 국어 비문학 테스트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안내드렸던 동시에 그 수학 개념 특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34쪽 6번의 표준 시간표를 보시면 맨 위에 괄호 오전, 오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오전, 오후 프로그램. 그래서 아침 9시에 이제 9시 10분부터 학생들 자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수학의 경우는 오후에 수학 선생님들이 당직을 추가해서 오후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수학 질문 때문에 좀 밀리지 않게끔 그렇게 뒷받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7시까지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다가 그 아래 이제 표에 남아있죠. 정규 수업. 그래서 안내드렸듯이 미분적분학, 화, 수, 금, 일. 그 다음에 화통, 월, 수, 목, 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이번 썸머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중간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잠깐 받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해서 35페이지 다음 장 내용을 보시면 예, 간략하게 이제 수강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번의 장학제도, 예, 장학제도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9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간이고요. 최대한 빨리 1페이지 내용,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어느 정도 선행이 되고 나서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모르시고 내용을 들으시는 것보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페이지 내용입니다. 크게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교과, 종합, 논술. 수시에 교과, 종합, 논술. 대부분의 학생은 사실은 교과 종합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남영권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논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만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교과, 종합. 요 부분만 먼저 각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형간 내신 점수 상관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형별로 내신 점수의 차이가 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교를 명지대학교 그리고 신소재공학부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서 우선 사실 여태까지의 기조는 이랬어요. 21년도 입결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계신 페이지의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줄을 보시면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지대 교과 전형, 전형명 학교장 추천, 전형 방법 교과 100, 아래쪽을 보시면 2022, 202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021학년도 최종 평균이 굵은 글씨로 1.9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아래쪽입니다. 명지대 면접 전형. 전형 유형은 교과에 들어갑니다. 아까 잠깐 안내 말씀드렸죠.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과, 종합, 논술. 그 중에 교과냐 종합이냐. 그래서 전형 유형은 교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전형명은 교과 면접. 그리고 아랫줄에 2022, 2021 합격자 등급을 보게 되면 최종 평균이 2.5.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합전형 명지, 인재, 면접. 이제 맨 마지막 칸이 되겠죠. 합격자 최종 평균 얼마라고 확인하셨죠?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이랬어요. 이랬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다시피 교과가 1등급 후반대.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신소재공학뿐만 아니라 비슷한 학과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 비슷한 학과의 합격자 등급을 보면 이렇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 그러니까 교과 성적 이외에 다른 내용을 봐서 우리 학생을 조금 더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 다른 내용이 면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등급. 그리고 종합전형은 자, 맨 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명지대학교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 전형 방법의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부모님들 알고 계시는 내신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다시 맨 아래줄로 가겠습니다. 종합전형 전형 방법을 보면 서류평가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서류에는 교과 말고도 다른 내용을 갖다가 더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3.35.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교과 그 다음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0.7이나 0.8등급 정도를 추가하면 그게 면접 전형 합격 등급이 되고요. 거기에 비슷한 등급을 갖다가 더하면 그게 종합 전형 합격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작년까지 이러한 말을 썼냐면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바로 이유가 드러나죠. 2022년도 입교를 보니 바로 이제 지금 대학생이 된 아이들 입교를 보니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이와 같은 분석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소재공학부 교과인데 교과 점수가 3.27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면접은 2.53, 그 다음에 종합은 3.3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사항은 사실 면접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합격자 등급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교과에 대한 성적이 아주 내려갔죠. 그럼 이 학과 말고 다른 학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지역균형 선발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명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다른데 지역균형 선발이 신설되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 이외에 다른 교과가 하나 더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뀐 경우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통신문을 지금 받아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떠한 내용이냐. 예를 들어 서울대주교는 2명 그리고 우리 학교는 정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고대 학추는 뭐 7명 이러한 이제 가정통신문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1후 2초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티켓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그러한 상위 학교에 수능 최저가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러한 상위 학교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그래서 좀 분산되는 효과가 아닐까 해서 신소재 공학부 이외에 다른 학과들도 비슷하게 3등급 초반대로 합격자 등급이 전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수시하고 정시 이러한 입시 제도가 있는데 정시에 비해서 수시가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트랙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야기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건 인근에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아주대라든가 아니면 수원대라든가 수시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장 좋은 건 학교 하나를 정하셔서 그 학교의 모집 요강을 이렇게 모니터로 보지 마시고요. 출력을 한번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학교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 두꺼운 학교도 사실은 처음에 한 10페이지, 20페이지가 학교에 대한 소개입니다. 학과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는 스킵하시고요. 실제 모집단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20페이지 남짓 요거 하나를 한 개 학교를 정하셔서 정독을 하시면 나머지 대학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하나 정하셔서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을 주시면
이 수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 말씀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디테일을 또 이제 살린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줄이죠. 명지대 교과 아까 이제 보셨던 전형 방법은 교과 100%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제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이 학교는 상위 4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대학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마 2015년, 16년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거죠. A라는 학생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서 80점을 맞은 겁니다. 근데 B라는 학생은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맞았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빵점을 맞았습니다. A라는 학생은 80을 맞았고요. B라는 학생은 90빵점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신은 A 학생이 높을까요? B 학생이 높을까요? 80, 평균 80이 되고요. 90빵점이니까 평균 45점이 되겠네요. 누구의 내신이 높죠? 그렇죠. A가 높겠죠. 그런데 그 대학은 B 학생의 내신이 높은 겁니다. 왜? 학기 중에 잘한 성적 하나를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가천대가 4321 순서대로 학기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학기순 반영을. 그래서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명지대가 이제 상위 4과목 반영이라고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년 된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고 국정고를 졸업한 학생인데 이 학생 내신이 한 3.5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내신 3.5등급이었는데 이 학생을 가천대라든가 경기대라든가 수원대라든가 아주대에 환산을 하면 비슷한 등급이 나옵니다. 3.5 정도가. 근데 이 학생을 평택대학교 간호학과로 환산을 해봤더니 내신이 2.0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택대학교는 지금 안내드린 듯이 상위 학기라든가 상위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니까 점수에 파도가 좀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득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평택대학교의 입결을 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인지는 잘 못하겠는데 이원화돼서 작년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결은 2등급 되지만 이 학생의 전체 내신은 4점 몇 등급. 그래서 그 평택대 특히 한서대 요 대학의 이제 입결을 보실 때 아니 여기가 그렇게 네임밸류가 이렇게 높았나? 우리 아이가 이게 쓰기가 좀 어렵나? 이게 사실은 그러한 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지대는 상위 4과목을 반영하고 그 다음 면접 전형 이제 요약을 보시면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을 합니다. 저 지금 2페이지 가운데 부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죠. 학생부 70에 면접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학생부 교과는 맨 위에 나와 있는 교과 100의 교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의 학생부 70에서의 학생부는 교과를 뜻하는 게 아니죠. 역시 모집 요강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가운데 줄에 명지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전형 방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형형 교과, 전형명 교과 면접. 모집 인원이 296명. 작년보다 6명 늘었고요. 그 다음 전형 방법 1단계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보고 5배수를 갖다가 뽑겠다. 그러니까 우리 학과가 10명을 뽑는다면 내신만 보고 50명을 뽑고 이 50명에 대해서 2단계 전형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가 교과 70이 아니라 학생부 7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들 생활기록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가 1번 항목 인적사항부터 행동특기사항 8번 항목까지 있고요. 그 다음 그 중에 6번 항목이 교과학습 발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6번 항목에 우리 자녀의 내신, 그죠? 그리고 본인들 흔히 말씀하시는 세특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6번에 나와 있는 내신 내용은 생활기록부를 확인하시는 것보단 부모님들 나이스에 접속을 하시면, 그죠? 개인별 점수 자료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 양식이고요. A4지 한 장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몇 등급을 맞았는지 각 학기별로,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토탈에서 학년별 비율 갖게 2대 3대 5 이러한 식으로 자료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더 나을 테고요. 그리고 방금 안내드렸듯이 우리 아이의 내신이 4라 그래서 아주대도 4, 뭐 예를 들어 가천대도 4, 물론 아주대나 가천대는 거의 4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명지대라든가 평택대라든가 한서대라든가 이런 대학은 점수 차이가 좀 생기게 되죠. 그럼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저희 이제 본사에서 지원을 하는, 아까 저희 이제 수시 포트폴리오라든가 정시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안내를 드렸지만, 사실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좀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 물론 다른 루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신은 4지만 지원하려는 대학의 학교, 학과별로 실제로 환산된 내신이 몇 등급인지, 환산된 대학은 내신을 또 1000점 만점이다, 800점 만점이다 환산을 하게 되죠. 환산된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된 점수를 확인하시는 게 이제 마무리에 더 이제 일을 줄이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70은, 면접에 있는 학생부 70은 실제로 학교 내신에다가 비교과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성, 전공 적합, 발전 가능성. 근데 이 전공 적합이 60%를 차지하는데 이 60% 중에 학업에 대한 내용이 또 30%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단계 전형의 학생부 70, 면접 3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대 2 정도의 비율이 아닐까. 예,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 종합,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아까 이제 1페이지 내용에 교과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면접도 있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대학마다 상이하겠지만 교과에서 만약에 합격자 평균이 2.5였다. 그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 0.5나 0.7 정도를 더하면 사실은 그게 면접 합격이었고, 그리고 그 정도 점수를 더하면 그게 대략적인 종합이구나. 그래서 각 대학을 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학교를 정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일단 큰 그림을 그리실 때 그 정도 뭐 점수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명지대학교는 이제 그 맨 아랫줄에 명지 인재 면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 다 면접이죠. 교과 면접도 면접이고 명지 인재 면접도 면접이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겠죠. 명지대 가운데 줄에 면접에 나와 있는 교과 면접의 면접은 1단계에서 교과를 통해서 5배수 선발을 하는 거고요.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 종합전형에 1단계 전형은 교과가 아니라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1년도까지는 이 서류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빠진 자기소개서가 어디로 갔냐면 신설된 전형이 있죠. 그래서 명지 인재 면접이 아니라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신소재공학과의 작년에 이제 합격자 평균이 면접보다 살짝 낮았습니다. 3.5등급이 합격자 최종 평균이었고요. 그 다음 최저, 그러니까 합격자 최저 등급이 3.68등급.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자면 교과, 면접, 그 다음에 종합면접, 종합서류. 그래서 우리 학생의 특징을 봤을 때 면접에 조금 강점이 있으면 내신 등급의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면접에 조금 강점이 있으면 명지, 인재, 면접. 그 다음 서류에 강점이 있으면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 조금 적합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단 1단계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러면 교과나 그죠? 종합의 면접을 동시에 고려를 해봐도 되고, 내신이 조금 부족하면 교과의 면접은 좀 피하면서 종합의 면접을 지원하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아까 처음에 이제 본인도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같은 대학의 화공과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21년까지는 오른쪽이죠. 본인들 보고 계시다시피 1.74 교과 면접 2.24 그 다음에 종합 3.15. 그런데 입시가 항상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겨났는데 2022년도에 교과 전형이 2.68로 화공이면 다른 학과에 비해 인기가 있죠. 점수가 좀 높은데 2.68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교과 면접과 종합 면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지원 전략을 짜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가천대학교를 한번 이제 모델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신소재 역시 같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내용을 보면 학생부 우수자, 이게 이제 기존의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21년도 70% 컷이 2.3등급, 2022년 70% 컷이 2.4등급.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명지대와 비슷하게 저희가 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가천대 면접 전형, 그죠? 전형명이 지역균형. 그러니까 가천대의 경우는 지균이 기존의 교과에서 대체가 되지 않고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가 아니라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그런데 저희가 어떤 내용에서 이 부분도 예상을 조금 빗나가게 되냐면, 자, 교과 전형은 첫 번째 줄이죠. 맨 오른쪽 줄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참고로 2함6.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자면 미분, 적분, 기하를 선택했을 땐 한 등급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 교과로 6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교과 50에 면접 50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럼 위의 전형은 최저가 있어요. 아래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럼 최저의 유무만 놓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최저가 있는 학과가 있는 전형이 합격자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전형이 2등급 되고 최저가 없으면 이게 표현이 이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3.34니까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최저가 없기 때문에 2.4보다는 조금 더 2.3, 2.2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죠. 등급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작년에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렇게 면접이나 서류를 접수하는 전형이 가천대에서 뭐 가천 바람개비, 가천 프론티어 이런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가천대 면접 전형이
면접 고사일이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적성이라든가, 그죠? 적성이 이제 주로 이제 학교 수도 많았고 수능 이후에 보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안내를 이제 좀 드렸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보험 형식으로 이제 그 원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납치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그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한 2건 정도를 제가 사례를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대학에서 어떻게 붙을까 떨어질까 이게 고민이 있다가 이제 낮은 대학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수능을 잘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이제 납치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할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수능고사일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면접고사일이 수능 이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을 잘 보면 시험을 안 보러 가면 자동으로 탈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수능 점수가 좀 나오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고사장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가천대 면접고사일은 11월 19일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에 있는 학생들, 이후에 약수령 논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시에 매진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할 경우에 고사일이 늦은, 본고사일이 수능보다 늦은 이러한 뭐 약수령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근데 논술은 제가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수능 이후에 뭐 기간이 얼마가 될지 대학별로 상의하겠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뭐 본인의 이러한 간절함은 알겠지만 합격률을 높이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약수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제 가천대 종합. 그래서 아까 명지대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고요. 비슷한 경우고, 그리고 내신 등급의 분포, 합격자 등급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다 없다.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 나왔지만,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시면서 이제 합격자 입결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처음에 학교는 평택대학교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한경대학교 역시 교과입니다. 전형은 교과로 같고요. 학과는 같은 일치학과가 없어서 평택대학교는 ICT 환경융합학부, 한경대는 ICT 로봇 기계학과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 학부를 보시게 되면 평택대학교 2022학년도 ICT학과 최종 평균은 4.3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 한경대학교 교과 2022학년도 최종 평균 4.4. 합격자 평균이 비슷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안내 말씀드렸듯이 한경대학교하고 평택대학교하고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걸 차치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신 등급이 4등급 초반대로 같은데 평택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경대는 경기도에 있는 경인교대는 교대니까 빼고 일반 사립대 중에 국립대로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적인 위치는 수원에서 보자면 비슷하죠. 조금 평택대가 평택시청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 한경대가 안성시청 기준으로 아마 또 비슷한 위치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를 따지면 크게 이제 위치적인 그러한 그 거리는 크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좀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내신 점수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표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평택대학교 교과는 최저가 없습니다.
예, 원래는 간호대학만 최저가 2합 5 정도로 있었는데 올해는 간호대학도 최저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 한경대 교과는 최저가 2합 8, 인문 자연이냐 차이에 따라 2합 9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유무에 따라 이러한 이제 본인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신 등급의 차이가 생기거나 학교의 차이가 있지만 내신 등급이 반대로 같아지거나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명이 학업우수자, 요게 이제 고교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같은 경우도 바뀐 경우죠. 신설이 아니라. 그래서 직윤이 이러한 식으로 바뀐 경우고요. 교과 100%를 반영하고 내신 등급을 보시는데 21학년도 합격자 80% 컷이 1.69입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높은 학과죠. 1등급 후반대 이렇게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22년도에 2등급 초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15, 16년도 요 정도까지 수능 최저가 2합 8이다가 그 이후부터 19년, 20년, 21년 이제 그 이후부터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능 최저가 22학년도에 2합 4라고 생겨난 거죠. 2합 4면 22, 13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1등급 후반대, 보통 공대가 아주대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대였는데 22년도 대입에 2등급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2점 초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는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2, 2.3 그러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23년도는 최저 등급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2합 5. 그러니까 추정컨대 요 내용만 보고 추정을 하자면 아마 21년도하고 22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만 놓고 볼 때는 요 사이 등급 그래도 작년 등급만 믿고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참고로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내용이 수원대학교도 그렇게 최저 등급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실 때 19년도에 2.2등급이네 20년도에 2.3등급이네 등급만 보시면 안 되고 교과 반영 방법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것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6페이지 7페이지는요 이제 한양대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대학의 교과 혹은 교과 중심 전형에 대한 최저 등급과 전형 방법을 참고로 실었고요. 그래서 6쪽에 나와 있는 대학은 6쪽에 소개되어 있는 대학은 한양대, 중앙대, 외대, 시립대, 홍익대, 쑥대. 그래서 바로 학교 이름 밑에 나와 있지만 전형 방법이 교과 100. 물론 교과가 100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비교과가 정량적 평가냐 정성적 평가냐 했을 때 정량적 평가인 대학들을 6페이지에 모아놨고요. 그 다음 7쪽 연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여기는 교과 중심의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전형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 학교 추천, 고교 추천, 지역 추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윤인데 교과 말고 면접이라든가 서류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대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작년도 합격자 내신 등급, 재작년도 내신 등급을 한번 보시고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오늘 일부 강연 때 아주 남인권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주대학교에 예를 들어 뭐 신소재공학을 가야 되는데 수학을 반드시 96점을 맞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 그 문제를 풀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더 나을 테고요.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제가 어제도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뭘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은 되게 잘하려고 하거든요. 뭘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그냥 하라고 합니다.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된다. 너가 뭘 잘하려고 신경을 쓰면서 일단 너가 가용 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 중에 한두 시간은 어떻게 잘하지?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학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10시 40분 정도가 가용 시간이다 그러면 10시 40분부터 예를 들어서 뭐 12시 반, 새벽 1시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제가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꺼내서 뭘 하다 보면 그때부터 너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뭐가 생겨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대 정말 막 그날 너무 피곤해서 졸립다. 그러면 침대 가지 말아라. 소파 가지 말아라. 집에 가면 뻔하지 않니? 리모컨 한번 만져보게 되고 침대 한번 이렇게 튕겨보게 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졸립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해라.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첨언을 드렸고요. 그 다음 8페이지. 요거는 그 면접 전형 방법 확인에 대한 내용은 아까 명지대학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낯익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1페이지에 보셨던 내용이 있죠? 제가 부모님들께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교과는 교과와 면접, 그 다음에 종합도 면접과 서류, 이렇게 좀 분리가 된다. 잠깐 이 안내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교과는 수능 최저 등급,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선택 교과. 그래서 아주대 인근에 있는 대학은 선택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요. 아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선택 교과가 A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교과, 공통 과목의 교과에서 최저 등급을 하나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 제가 1, 2, 3, 4 이렇게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비율로 보자면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좀 발생을 하는 대학, 나머지 절반 정도가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 대학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교과 반영 비율, 아까 안내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비교과 세부사항, 그 다음 4번 합격자 등급 열람하실 때 연도별로 전형 방법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 5번, 이건 올해부터 작년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죠. 학교장 추천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고대가 작년에는 9월 10일 이 원서 접수 기간이었고 추천서를 9일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바뀌었어요. 올해는 선지원 후 추천으로 이제 기타의 다른 학교들처럼 바뀌었고요. 그래서 9월 13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학교장 추천은 아마 9월 19일 이때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단계별로 전형을 하는지, 그래서 아까 잠깐 안내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의 내신이 어느 정도 합격자 등급에서 안정권을 확보한다, 혹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안정권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단계별이 전형이 아니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안정권에서 좀 멀어진다면 단계별 전형을 하는 전형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1단계에서 교과나 학생부를 통해 5배수, 6배수를 뽑게 되죠. 그러니까 성적이 합격자에서 조금 멀더라도 1단계 합격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학생부 평가 방법을 보실 때 정성적인 평가 방법이지. 정성적인 평가 방법은 대부분 출결이나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결이 무단 3일,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무단 2일에서 3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봉사가 아까 가천대가 아마 28시간인가 그럴 테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40시간 안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이 비교과에 대한 내용이 정량적 평가일 땐 사실은 무단히 3일 넘어가고 봉사가 뭐 10시간밖에 안 되고 하는 학생들이 뭐 3등급에 준하는 학교를 지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 100으로 봐도 거의 무관하다. 그리고 아까 그 고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가 원래 21년 대입에서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이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면접 20이 패스, 노 패스, 패스 페일로 이제 전형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과 75, 그 다음에 그 서류가 25,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정량평가를, 비교과를 정량평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실제로 출결과 봉사를 그냥 만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 합격자 등급 열람하실 때 이 대학은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비교과 10이 정량평가네. 그러면 이제 요강이나 이런 걸 이제 보시게 되면 실제로 만점을 준 학교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대학은 사실은 교과 100하고 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한번 참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생활기록부는 당연히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4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로 전형 방법을 인지하신 다음에 합격자 등급을 열람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종합부터는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상황에 맞게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지 그래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수시에 대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18조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1.4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서울대 갔던 친구들의 못지않은 내신인데, 구평이 나쁘지 않아요. 예,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지가 않죠. 제가 이제 수학을 또 지도를 했던 학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지원은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대 언론정보학부터 시작해서 6개 학교를 지원하게 됐는데 합격은 한 군데를 하게 됩니다. 중앙대학교 미디어를 합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1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서 알기 때문에 뭐 면접을 지도하거나 이런 걸 지도하진 않았지만 해봐서 아는데 학생이 이제 뭐 굉장히 준수하고 근데 이제 사실 붙었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떨어졌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최저를 실제 수능에서 한 등급 차이로 못 맞추게 됩니다. 한 등급 차이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니까 제가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뭐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아마 이 학생이 한 등급만 그러니까 수능에서 하나만 더 등급을 맞춰줬으면 아마 4-5개 합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대 합격생의 경우에서도 보셨겠지만 서울대를 붙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사실 6개를 다 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붙지 않은 이유 중에 상위 등급 학생들은 최저가 가장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눈에 지금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내용의 학생은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안내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예시로 좀 넣었고요. 그래서 졸업한 지는 한 3년, 4년? 예, 그 정도 된 학생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가 2.04고요. 예.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이 학생은 수능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 학생 성적표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 의견은 생활기록부 내용은 국문과니까 종합전형은 당연히 국문으로 적어야 될 테고, 그리고 교과는 이제 뭐 세특이라든가 학교 활동이 경영이건 국문이건 전혀 상관이 없죠. 내신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는 경영학과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일 것 같은데, 재수를 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 나머지는 학생하고 의견이 같다. 그래서 학교에선 학생이 이제 안정권을 원하기 때문에 하향으로 가천대를 한번 써보자. 여기서 이제 저희하고 좀 이견이 생겼고요. 내신이 2.04에 모의고사가 국영수가 합 4가 나오는데 가천대를 지원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가천대는 우리 추천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식의 이견이 생기면 담임선생님 독단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요. 저희 고3 선생님들이 전부 머리를 맞댑니다. 이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아주대는 종합보다는 교과를 쓰자. 아까 합격자 등급 잠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최저가 없었을 때 아주대 자연계열이 1등급 후반대, 2등급 초반대 합격자 분포로 보입니다. 근데 인문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2.2, 2.3 실제로 최저가 없었을 때 그러한 합격자 등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학생부가 2.04니까 이걸 굳이 종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교과를 하자. 그리고 2대를 논술 전형으로 가자 해서 교과로 경기대학교 경영, 가천대학교 경영, 가천대를 씁니다. 그리고 종합으로 아주대 국민, 그리고 맨 아래 2대 논술, 논술 전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5군데를 쓰게 되고요. 경기대학교하고 가천대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의 꿈은 아주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넣었는데, 자, 한 가운데 줄이에요.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부분에 유형 대학학과 전형 인원 전형 방법 일정, 접수일, 고사일, 합격자일. 그래서 고사일 부분을 쭉 내려오시다 보면 아주대학교 면접일이 11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줄로 가다 보면 2대 논술 전형일이 날짜가 같죠.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전부 이러한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할 때 1차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파일에는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색을 입혀놓죠. 전형일이 같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신촌에 있는 뭐 연대 홍대다. 그럼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시험 보고 뭐 요 정도는 같겠지만 그렇지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면 이건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마지막에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가도 될까 말까인데 나 면접을 보러 가야 되나? 논술을 보러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학생이 마지막에는 2대를 가게 됩니다. 아니요. 그렇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인별로가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이 그래서 더 억울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2대를 포기하고요. 아대를 갑니다. 근데 내신이 2.04잖아요. 그 바로 편집에서 빠졌나 본데 아주대학교 교과의 합격자 등급이 아마 한 2.2등급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이 교과로 원서를 썼다면 2대 논술도 보러 갈 수 있고 아주대도 아마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안정을 기하기 위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과보다는 종합이 합격자 등급이 좀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좀 이중고를, 그러니까 악수를 좀 연이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는 안 갔으니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대는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게 되고, 예. 근데 2해 합격자 등급은 이 학생의 내신 등급보다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로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가천대를 다니게 되는데, 수능 점수가 이 학생이 아마 이 구평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 본 거예요. 그러면 최하 숙대를 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반수를 하게 됩니다. 반수를 하게 되고 현재도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페이지에 나온 예제로는 본인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너무 안정권을 기하다 보면 이런 이제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전형고사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논술고사일이 예를 들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마다 상이한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학과는 오전에 시험을 보고 무슨 학과는 오후에 시험을 본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수험번호 순서대로 시험에 응시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학교가 겹치는데 B 대학은 늦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날짜가 같아요. 그럼 A 대학은 빨리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대를 피할 수 있겠죠. 근데 B 대학은 오후에 이 학과는 시험을 본다 발표가 되었지만, A 학과를 물어봤을 때 저도 입학처 전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입학처에 전화를 했을 때 수험번호 통해서 접수를 한다 그러면 빨리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배정이 되게끔, 반대라면 늦게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24쪽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도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수능을 잘 본 경우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최대한 대학을 좀 일찍 합격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6개 지원 중에 용인대학교 합격해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수능을 잘 봤고, 그래서 아랫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윗선을 조금 더 잘 정했다면 조금 더 나은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이 학생은 기억이 좀 오래된 친구이긴 한데, 이 학생은 한 5살 이상 많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내신이 5.5입니다. 많이 났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게 모의고사 점수가 6월 달 거 전체가 나오지 않았고 원점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8점. 원점수가 78이면 지금의 수능에서는 나쁜 점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5.5인데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건 간호나 물리치료를 희망하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종합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교사이세요. 그래서 초등교원이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외의 전형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게 되면 한서대학교라든가 한신대학교라든가, 그래서 그것 말고도 이제 간호 이외에, 물리치료 이외에 이제 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방사선이라든가 뭐 응급구조라든가. 그래서 이 학생은 사실은 합격이 안 됐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수학이 76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마지막까지 좀 힘을 잃지 않고 좀 공부를 했으면 사실은 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았을 텐데, 본인의 이상만 있고 좀 몸이 따라주지 않는 전형적인 그러한 경우에서 아쉬운 경우를 한번 이제 모델로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4쪽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등급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등급에 학과는 물론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 대학선이 고려대였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학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땐 이제 안내드렸듯이 그러한 세부안들 내용, 뭐 입시 변화라든가 뭐 수능 최저 변화라든가 교과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인지를 하고 학생들하고 상담에 임하게 된다. 이 부분을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좀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3학년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수업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계신데 지금 이제 곧 수업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시간이 조금 되셔서 기다리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선생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개별적으로 길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뭐 학원 잘 다니고 있는지 성적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개별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시간에는 아까 그 썸머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질문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공식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